11월 20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이게 이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검찰의 수사가 옳았다. 이재명 측, 이 변호인 측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검찰이 어제 이재명의 그 법인카드 비리와 관련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이 앞으로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대장동, 백현동 이게 하나입니다. 성남FC까지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고 25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위증교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 송금이 있고 이제 법인카드 비리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게 수사를 해왔지만 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정자동 호텔 특혜 비리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을 통해서 받은 이 정치자금, 이 정치자금이 김성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다. 이 수사가 지금 굉장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곧 기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은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의 매일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선거법에 이어서 위증교사까지 2가지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결국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자동 이 호텔 특혜 비리입니다. 성남지청입니다. 성남지청에서 이 사실은 지난해에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끝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천억 원 규모인데 백현동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 대규모 호텔을 허가해 주면서 용도 변경 특혜를 줍니다. 여기에 백현동에 개입을 했던 그 사업자나 김인섭 등도 개입을 해 있습니다. 정진상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특혜를 줘서 이 호텔, 대규모 호텔이 건립이 됐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가 오고 갔느냐. 성남지청에서 거의 수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정진상까지 소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만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만 소환해서 조사하고 난 뒤에 곧바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계기로 해서 흐지부지 됐던 것입니다. 이재명의 다른 재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또 검찰을 탄핵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동안 좀 수사가 흐지부지 됐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이 수사팀을 정비를 하고 수사 기록 재검토, 이재명 소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는 이 정자동 특혜 비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소환이 있을 것이다. 기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국회에서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이화영을, 감옥에 있는 이화영, 대북송금의 이화영을 불러서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 판결을 내린 이 이화영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국회에서 다시 여는 이런 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 주진우 의원이 이화영과 이화영의 변호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이화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성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재명 관련된 비리를, 그중에 정치자금도 있다. 이 정치자금 부분을 김성태가 폭로를 하면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가 완전히 분위기가 뒤집어진 것이죠. 한방 얻어맞은 것이죠, 주진우에게.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김성태, 이화영 폭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불지 않고 있습니다.
이화영의 그 대북 송금 1심 판결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3자 뇌물 대북 송금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화영이 지금 2심 재판, 다음 달에 2심 판결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북 송금이 본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이화영은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화영의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일입니다. 이 이외에도 이화영은 김성태로부터 많은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그 제목으로 그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두 가지로 이화영은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화영의 대북 송금,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은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것이지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김성태를 통한, 쌍방울을 통한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이재명에게 전달이 된 이 쪼개기 후원금, 그 다음 이 이외에도 김성태가 이재명에게 지원한,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이재명, 이화영을 엮어준 이해찬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해찬에 대해서 김성태가 지원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드러난 것입니다. 김용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지난 대선 때 6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김용의 재판에 이재명이 개입을 해 있는 것, 이 재판 대응을 하는데 그것까지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이 부분도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고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용이 받은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이재명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재명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김성태가 쪼개기 후원한 것입니다.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 지난 대선 때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것,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건 지금 곧바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소환 조사도 필요하고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또 이재명의 정자동 호텔 특혜 비리, 이 두 가지는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은 7개로 늘어나게 된다.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고 이재명은 이 재판 속에 완전히 묻혀버린다. 1심 선거법 위반에 이어서 실형 선고입니다. 위정교사, 25일 위정교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또 버티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이 친명을 중심으로 해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내년 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재명이 버틸 수는 있지 않겠느냐. 지금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명, 소위 삼김이라고 불리는 이 반명의 반발도 물밑에서 이제 서서히 강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친명, 반명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대선 주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친명은 이재명으로 재판 지연으로 버텨보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친명 쪽에서는 자기 대선 후보를 다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반명에서는 지금 삼김으로 대표가 되는 소위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차기 대선 후보로, 반 이재명으로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할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상당 기간 이재명은 자신의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겠지만 결국은 반명, 친명 이렇게 나뉘어서 차기 대선 후보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 삼김 중에서는 그 중에 누가 가장 튀어오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도 7개로 늘어나고 이재명은 친명 속에서도 이제 자기 대선 후보로서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여권으로 보면 확실한 대선 후보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친윤과의 갈등도 남아있고, 이 친윤 일부 쪽에서는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에 대한 검찰의 수사 내용들 뭐 매일같이 지금 언론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별다른 뭐 큰 폭발력이 있는 내용도 아닌데도 명태균이 계속해서 뭐 공천에 개입한 내용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 또는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그 비방 글을 올린 것,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친윤 일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친윤 일부에서는 한동훈이 안 된다면, 한동훈과 완전히 뭐 갈라서는 형국이라면 한동훈을 대체할 뭐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선 후보가 없이 지금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꽤 2년 3,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가 되면 여야 본격적으로 이 대선 후보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에서도 친명 반명 차기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야 정치적으로 활로가 뚫립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제 한동훈을 대체할 또 경쟁할 이 대선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한동훈을 발목을 잡는 것은 그다지 큰 이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쪼개지는 것은 분명한데 여권, 국민의힘은 지금 이럴 때는 단합을 할 때이다. 근데 정치는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